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항에 계신 어머님과 통화하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안절부절하지 못할 정도로 다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셨는데 특히 복장의 문제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청바지를 입고 다녀서 치마를 입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했더니 치마를 안 입어봐서 낯설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교복을 입긴 했지만요.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치마에 그리고 니트에 그리고 자켓에 입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개별 면접에서 서류 기반을 중심으로 하는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생기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 어느 정도 준비하셨나요? 네, 전화를 지금 끄겠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에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공부했다라고 돼 있다면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교수님께 이야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저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도왔다라고 한다면 그 창의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추상적 진술에 자기소개서는 위험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방법, 그러면 이러이러하니 관용절로 뒤에 방법을 꾸며줬죠. 그러면 그 정도는 교수님께서 창의적이겠구나. 이 학생만의 독특한 수업 방식이었네라고 하는 것을 아실 텐데 그렇게 관용절 없이 저는 창의적인 방법을 했다면 이제 우수한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 모두 다 통과됩니다. 우수한 것은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양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점대 중반 3점대도 아마 통과 많이 될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은 제가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뚜껑 열어보세요. 2점대 3점대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1차 통과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2차에서 자기소개서의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번 시간에 살짝 기뜸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진술한 그 부분을 만약에 1차 통과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질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포상, 수상 경력에 모범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1학년 때, 2학년 때 2번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셨는지 아십니까? 자네가 진정 모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상도 다른 학생들에게 양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수님 굉장히 허를 찌르십니다. 진정 모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양보하는 것이 모범적인 행동 아니냐? 어떻게 너가 상을 독식하느냐? 1학년 때도 모범, 2학년 때도 모범. 그럼 너가 2년 내내 받게 되면 다른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혹시 학교에서 자네에게 그 상을 만들어준 것은 아닌가라고 거칠게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딱 한 가지 방법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예, 교수님. 사실 제가 돌이켜봐도 모범적인 행동을 그렇게 드러나도록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가능한 한 창문 단속, 그리고 학생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정리정돈, 그리고 중간중간 수업하고 쉬는 시간에 책상 정리, 또 뒤에 분리수거 정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제가 모범상을 받게 됐는데 그 부분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양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하지만 저에게 상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극구 사양을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라고 아주 겸손하게, 그래도 한 30초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모범 학생이니까 모범상을 주었겠죠. 그런데 한번 학생을 돌발 질문을 해본 거죠. 어떻게 답변하는가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로 살짝 언급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전에도 한두 번 했었습니다. 독서활동. 이제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자네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느꼈는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준비하셨잖아요. 그런데 1, 2, 3학년 독서활동 항목 속에 한 권을 뽑아서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책을 교수님께서 탐독하신 거라고 한다면 아주 세부적인 항목까지 질문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읽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 그 자료를 모두 찾아서 작가가 누군지, 또 작가가 어떠한 방향 속에서 이 작품을 쓰게 되었는지, 내용은 어떻게 전개되고 결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왜 불후의 명저라고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자네는 이 책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라고 하는 객관적인 비판적 능력, 즉 서평까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특사항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섬세하게 보는 것이 생기부에서는 세특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교과목에 대한 교과목 선생님께서, 담당 선생님께서 이 학생의 섬세 부분까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께서 기록해 준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래 무슨 내용을 기록해 주셨을까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정적 결과가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니께서 나중에 선생님 나올 만한 것들이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하나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생기부의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가능한 한 1번 문항에서 어떠한 창의적인 학습 방법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한, 그리고 만약에 멘토 멘티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멘토로서 어떻게 멘티를 도와주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독서활동은 지난번에도 한두 번 해드렸지만 구체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숙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또 포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과 또 이것을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외국어 부분, 지난번에 중국어에 능통하다라고 했더니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니하오마밖에 못해서 떨어진 학생의 예처럼,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써주려고 해준 것인데 여러분은 거기에 걸맞은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이것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학부모님께서 직접 소통해서 리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은데 그 포항에 계신 어머님 외에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도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왜 했을까라고 후회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어머님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은 이런 것들까지도 궁금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생기부에 또 자기소개서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